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동훈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앞서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목도 뭐 준비 및 대응 사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 또 그간에 올해 1월 27일 이후에 많은 걱정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이 법 자체가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법을 좀 대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뭐 본질하고는 조금 맞지 않나라는 이제 실무자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법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뭐 경영 책임자의 역할, 뭐 법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했으면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부재로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게 결국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또 그것들을 이행을 해라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큰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앞서서 우려에 섞인 말씀도 다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 추후에 이제 별도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법을 실제적으로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법을 잘 이용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건가의 측면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여러 가지 뭐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뭐냐, 예산의 적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법 시행령에서 특히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4조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구체화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구체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처벌이라는 이게 자체가 아까 뭐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제 표현들 쓰셨는데 좀 중압감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했을 때 과연 건설사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 또 안전활동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 일부를 시행령의 4조 5조에서 일부 좀 찾고 그것들 구체화하는 활동을 좀으로 이어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법령의 의미, 이건 사실 뭐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실무자로서 뭐 그런 것들보다는 기존의 활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그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중간에 수준 측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 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할 건가. 자칫 이게 본질적인 활동보다는 그냥 서류의 양산으로 되지는 않을 건가.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목표, 대표이사의 안전경영 목표를 명확화하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게 서류로 한 장으로 돼 있으면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 내가 이런 것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미인정.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과연 그러면 이 활동의 결과를 과연 서류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건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들도 사실 다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또 건설안전특별법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는데 원청사, 종합건설사 중심의 역할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 그다음에 원청사의 역할, 또 거기에 비슷하게 협력사의 역할, 또 실제 작업하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역할, 모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원청사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럼 원청사만의 활동으로 과연 이 100%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건가? 라는 이제 고민도 돼 있는 거죠. 안전보건 경영 체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경영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활동 뭐 이런 부분들 또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좀 포커싱이 안 되고 이 앞부분만 포커싱이 돼서 과연 이 반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저도 사실은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엄청 많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사실은 우리 CSMA 포함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렇게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자의 관심도 많고 뭐 대외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소규모의 건설사 또 협력사 이런 분들이 과연 이 법을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고 또 이후의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제 발제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대재해 처벌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역할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건설사들이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가 된 이후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법의 본질이 뭐냐, 경영자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할 거는 뭐냐라는 관심은 사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 다른 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TF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의 지금 현 수준이 어떠냐,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활동들에서 웬만큼은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또 건설기술진흥법, 또 하나는 뭐 코샤 MS, ISO 45001 이라는 여러 가지 법규, 안전보건 체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로 해서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추진 과제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물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ISO나 코샤 MS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영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협력사, 근로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부서들이 참여를 좀 해야 되고 그것들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현장 내에서만 중심으로 했다는 것들도 그것도 넓어지고 또 책임 주체도 단위 현장에서 회사 전체로 확대되고 재해 범위도 우리 산업재해라고 하는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다치실 경우에 한했던 것도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도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측면으로 안전 의식적인 측면, 운영 체계, 그다음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현장의 작동성, 실천 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인식에 대한 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법이 뭐냐, 이게 뭐 손바닥처럼 이쪽으로 보면 처벌이고 이쪽으로 보면 예방인데,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처벌에 포커싱을 둘 거냐, 예방에 포커싱을 둘 거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쪽에 포커싱을 두자,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려면 그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여러 이제 교육이나 뭐 간담회나 외부의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그건 논외로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요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뭐 여기 주체에는 빠졌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의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사를 포함한, 당연히 이제 저희 직원들은 당연하겠지만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알리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사실은 강조하고 있죠. 하여튼 모든 건설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4조, 5조의 11가지 사항들을 또 봤을 때,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방침이나 목표, 당연히 이제 모든 건설사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경영자만, CEO만 한다고 그게 다 퍼지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구체적으로 결국 안전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공사일 수도 있고요, 조달일 수도 있고, 인사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부서들이 안전에 대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그것도 그 해당 부서에 대한 역할, 책임, 또 평가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보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현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본사에서는 그것들을 이행 확인을 하는 거. 사실 이것도 새로운 활동들은 아니고 기존의 모든 건설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단순히 저희 자체 점검할 때도 교육 서류가 있으면 오케이, 교육 서류가 좀 부족하면 안 했네 라고 할 게 아니라 교육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본사의 지원, 전문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전문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위해 요인 관리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사실 안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그 분들의 또 실무자들의 역량까지도 같이 좀 챙겨야겠다. 이게 뭐 선임만 한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또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 편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건 기존에 있는 뭐 법이니까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반면에 약간 좀
반대쪽 논리로 생각하면 안전관리비가 해당이 안 되면 야 이거는 안전관리비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하는데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비 해당은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보완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확히 얼마다 몇 프로다라고 규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들을 좀 한 1, 2년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뭐 모든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뭐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다 듣고 있죠. 듣고 있고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부분들을 본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현장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본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또 또한 또 사고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위험 대응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다 그다음에 안전보건경영 체제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실은 각 사에서 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해 범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협력사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고 다 같이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청사, 그다음에 협력사, 근로자 거기에 뭐 정부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주체들이 안전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실질적인 우리나라 사업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협력사의 역할, 근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건가? 그럼 당연히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적격 업체에 이제 대한 평가도 뭐 해야 되죠. 이것도 사실은 뭐 기존의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제대로 된 협력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협력사도 자기도 사업주인 거를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협력사 입장에서 원청사에 다 맡겨두고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탁하듯이 하면 아닌 것 같고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가 또 협력사 입찰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와 준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안전 담당이니까 안전 관련 법령이 얼마나 있을까 몇 개일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본산업법, 뭐 건설기계 뭐 안전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법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뭐 지방 또 지역 조례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또 많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어느 법에서는 매월 정기교육을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법에서는 일일 단위로 하라고 하고 어떤 법에서는 A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어떤 법에서는 B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각 현장에서 이걸 다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할 것들은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조에 대한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견은 없죠. 당연히 이제 현장의 출입자에 대한 교육, 그것들을 어떻게 요즘에 IT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많은 건설사들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11가지 시행령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물론 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활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경영 책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할 거냐, 안전보건 경영 체계의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이런 자리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현장의 작동성 중심의, 그다음에 실행력 중심의, 과거에 이렇게 면피성 증빙 중심의 이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예방 활동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이 이후에라도 같이 토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 및 토의 사항들은 뭐 그거는 이 이후에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고,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활동들이 사실 요즘에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각 회사의 안전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GS에서는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를 한다, SK에서는 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앱을 개발했다, 뭐 어디서는 뭘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건 나중에 뭐 저희끼리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같이 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통합해서 대응하고 관리하고, 담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겠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 담합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라도 같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좀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역할,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 및 이행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좀 더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